우리나라 제조 경쟁력의 핵심으로 불리는 소부장. 이른바 소재, 부품, 장비를 뜻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장비를 책임지는 공작기계는 정밀한 가공과 생산의 출발점이자 소부장 산업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장비입니다. 하지만 현장 곳곳에서는 노후 장비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안전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새로 바꾸기엔 비용 부담이 크고 그대로 두자니 효율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작기계 리사이클링이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조업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기계 리사이클링 기술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오늘은 노후 장비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기술, 장비 리사이클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원준희 대표님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최근에 국내 제조업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소식 접하게 됐는데 실제 현장에서 변화를 좀 체감하시는지 어떠신지요? 네네네. 정확한 통계상 수치는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은 실제 기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국내외 사정이 전반적으로 많이 위축된 것을 피부로 좀 실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뭐 전쟁이 장기화나 또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상황 등이 원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작기계는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장비로 모든 산업 생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특히나 공작기계는 소재산업, 기계가공, 부품산업, 소비재 산업으로 쭉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소비재 산업이 위축이 되면 점차적으로 공작기계 분야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신규 장비에 대한 수요도 감소하게 되고 또 덩달아 기존 장비에 대한 개조나 또 수리, 개조 등의 일감이 축소되게 됩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제조업이 산업의 근간인 만큼 그에 필요한 장비 수요가 줄고 있다는 거는 단순히 이 침체를 넘어서서 좀 구조적인 위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최근에는 이 공작기계 리사이클링, 즉 재활용 기술이 또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네. 과거에는 장비의 정도나 기능들이 이제 수명이 다하면 다할 때까지 사용을 하고 최종에는 폐기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폐기를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 국내 기술 수준이 많이 향상이 되었고 또 교체를 할 수 있는 부품의 수급이 아주 원활해졌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리사이클링 기술을 갖춘 기업들이 좀 많이 등장을 했고 또 이 기술을 활용하는 업체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예, 주로 어떤 기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재활용이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네. 그 공작기계는 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선삭기, 보링기, 드릴링기, 연삭기 또 기타 전용 설비들이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삭기는 크게 장비를 분해를 합니다. 분해하는 과정에서 그 부품에 대한 진단을 합니다. 또 그 부품들을 세척을 하고 재연마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끝이 나게 되면 그 역순으로 조립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정기적인 작업도 동반하게 되는데 전기도 결선을 해야 되고 또 시운전도 해야 되고 또 납품이 끝나면 우리가 기존에 협의했던 그 사후 관리 기간 동안에 개런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이클이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 사실 기계가 수명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특히 네네네. 안전과 제일 직결이 되는 만큼 좀 리사이클된 기계 품질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검증이 되고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수리가 완료되면 기계적인 부분에서 정적 정밀도 검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KS나 GIS나 DIN 국가나 국제 표준 지표를 따르게 됩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기계가 정확히 작동하는지 아닌지 검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통과하게 되면 그 시가공 테스트를 실시를 하고 품질이 통과가 되면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생산된 제품을 마지막으로 검증을 해야 될 텐데 CP나 CPK 같은 지표를 활용합니다. 이거는 제품의 정밀도와 공정의 일관성을 수치로 나타내는 지표인데 가공된 제품이 우리가 원하는 가공 기준에 얼마나 맞는지 정확한지 하는 그런 품질 평가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이 과정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끝나면 고객한테 납품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런 말도 들었어요. 리사이클링 과정을 거친 다음에 오히려 사용 편의성이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례들도 있나요? 네, 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고객이 요청해 하면 요청에 의해서 주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주 작업은 정기적인 성능 개선의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전기 운용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구현하기 어려웠던 그런 기능들을 추가하게 되고 또 어떤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기구적인 그 성능 개선 작업도 반드시 동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업자 수준의 그 맞춤형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과 달리 요즘에는 사람들이 직접 작업하던 것을 자동화 기능으로 대체하는 것을 많이 요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작업자의 실수나 에러도 줄이고 또 안전상의 문제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구들이 많이 생기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중고차 튜닝 시장처럼 기계 리사이클링 시장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현장의 실제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사실 기계 리사이클링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도가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나 장비 보유 대수가 많은 기업체에서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리사이클링 경험이 있는 기업체에서 재요청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장비 금액이 고가인 경우에 특히 가성비가 탁월합니다. 실내로 철강 회사에서 사용하는 그 롤연막이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 장비는 한번 구입하면 그 사용처에서 사용 연수가 20에서 한 30년 정도 상당히 오래 기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구입 비용도 20억에서 30억 이상 정도의 고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리사이클링을 해서 하게 되면 분해하고 수리하고 또 전기 부품도 교체를 하고 또 업그레이드를 하고 나면 향후에 그 중고인 상태에서 8년 내지 10년 정도 다시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해외 시장의 반응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하던데 네. 우리나라 이 기술력에 주목하는 해외 그 평가는 또 어떨지 궁금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2024년 11월에 태국에 있는 그 방콕 기계 전시회에 참석을 했고 또 2025년 1월 인도 벵갈루루 기계 전시회에 참여했습니다. 이때 중고 연삭기 수리한 내용을 바이어들한테 소개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의외로 반응이 아주 좋았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주로 인도나 또 중동, 뭐 동남아시아 등 신흥 국가를 중심으로 파트너십을 조금 높여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 이 기계 리사이클링 시장의 흐름을 좀 발빠르게 읽고 대응했던 점이 성공의 핵심이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비전은 어떠실지 또 궁금합니다. 우선 이제 해외 시장에 사실은 첫 발을 내디딘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시점인데 해외 시장에서 우리 기술과 제품을 조금 알리는데 초점을 좀 맞추려고 하고 있고 또 리사이클링 제품이 전문적으로 수출하는 기업이 아직 좀 낯설고 좀 생소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에서 우리 기술력도 인정받고 또 바이어로부터 신뢰받아서 가성비 좋은 제품을 적재적소에 좀 공급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회사에서 직접 개발한 그 호닝머신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을 해외 시장에서 좀 기술력도 인정받고 또 수출에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사실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려고 좀 노력을 앞으로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응원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원준희 대표님과 제조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이 장비 리사이클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